자, 지난 시간에 이어서 우리는 계속적으로 머신러닝에서 사용되는 기본적인 함수들에 대해서 살펴볼 예정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론적인 부분을 좀 살펴보고 있는데, 컴퓨터는 지금 제가 가르쳐 보니까 이론적인 부분을 가르치는 게 좀 더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실전을 하는 것보다, 코딩을 하는 것보다 이론적인 부분이 특히나 더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론적인 거에 대해서 뭐 살펴볼 것도 더 많기도 하고요. 하지만 이 이론이 끝나고 나면은 좀 더 실전적인 데이터 분석에 대한 것을 하게 되니까요. 조금만 참고 따라와 줬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많은 것들을 해왔죠. 그래서 우리는 머신러닝 알고리즘을 쉽게 코딩 20줄 이내로 만들어 보기도 했고요. 그리고 머신러닝에 사용되는 기초 수학, 대학에서 할 것 같은 고등학생들이 해야 되는, 고등학교 때 공부했어야 됐을, 그리고 그래서 수학은 나와는 인연이 멀구나, 그래서 해보지 않았을 그러한 수학을 해보고 있기도 했고요. 그리고 통계학과가 아니었다면 해보지 않았을 선형회귀 분석도 해봤습니다. 그리고 최소제곱 오차에 대해서도 다뤄봤고요. 여기까지 따라온 분들이라면은, 그리고 여기까지 따라오지 못하더라도 여기까지 동영상을 들은 분들이라면 아마 이제 머신러닝에 대해서 한 발짝을 이미 내딛었고, 그리고 이미 여러분들은 데이터 분석가의 길에 진입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앞에서 기울기를 통해서 예측선이 오차가 달라지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기울기를 너무 작게 잡아도 오차가 생기고 크게 잡아도 오차가 생기죠. 그래서 기울기 A와 오차 사이에는 상관관계가 큰 것을 알 수 있습니다. A를 무한대로 키우면 오차도 무한대로 커지고, A를 무한대로 작게 해도 역시 오차도 무한대로 커지는 이러한 관계를 2차함수 그래프에서 표현할 수 있는데요. 자, 이렇게 2차함수를 그래프를 그려볼 수 있는데요. 자, 여기서 오차가 가장 작은 점은 어딜까요? 만약에 이 위로 올라갈수록 오차고 이 밑으로 내려갈수록 오차가 줄어드는 거라면, 오차가 이 지점 제일 낮은 값이 최소점이겠죠. 오차의 최소점이겠죠. 그래서 그래프에서 오차가 가장 작을 때는 x가 그래프의 가장 아래쪽에 볼록한 부분에 이르렀을 때입니다. 즉 기울기 a가 m 위치에 있을 때 m의 위치를 찾아가면 a1에서 a2로, a2에서 a3로 점점 내려갈수록 가장 작은 m 최소점에 다가간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이렇게 그래프에서 오차를 비교할 가장 작은 방향으로 이동시키는 방법이 있습니다. 마치 우리가 미분에서 어떤 순간 변화량을 이 앞으로 가면서 비교를 했었는데, 이번엔 반대로 내려갈수록, 여기서는 물론 여기서 내려가긴 하겠지만 앞으로 갈수록이겠죠. 어쨌든 밑으로 내려오면 내려올수록 최소점들을 찾아가는 과정인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자, 경사관법은 스티프트 디센트라고 방법이라고도 하는데요. 뭐 어쨌든 하강하면서 천천히 하강한다는 뜻이고요. 함수값이 낮아지는 방향으로 독립 변수 값을 변형시켜 가면서 최종적으로는 최소 함수 값을 갖도록 하는 독립 변수 값을 찾는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치 앞이 보이지 않는 안개가 낀 산을 내려올 때는 모든 방향으로 산을 더듬어 가면서 산의 높이가 가장 높은 곳에서 가장 낮아지는 방향으로 한 발씩 내딛어서 깊하게 내려가면은 넘어질 수도 있고 굴러 떨어질 수도 있고, 아니면은 경사로 떨어질 수도 있겠죠. 절벽으로. 그러니까 절벽인지 아닌지, 그리고 혹은 다시 올라가는 길은 아닌지, 가끔 산을 걷다 보면은 내려가는 길인데 다시 올라가야 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런 언덕을 지나서 계속 내려가야겠죠. 중간이 제일 낮은 점이라고 생각하고서
거기서 멈추면 안 되겠죠. 다시 올라가는 지점이 있다고. 그리고 다시 돌아갈 수도 없죠. 그래서 계속 낮아지는 지점을 한 발 한 발 더듬어 가면서 찾아가는 것처럼 경사하강법도 최소점을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천천히 최소점을 향해 나아가는 것을 경사하강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아까 최소제곱법 같은 거를 사용해서 영지점을 찾지 왜 경사하강법을 쓸까요? 그것은 함수가 닫힌 형태가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닫힌 형태란 닫힌 형태가 아닌 경우가 있기 때문인데요. 닫힌 형태란 방정식의 해를 해석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종류의 문제를 말합니다. 즉, 닫힌 형태가 가지는 방정식의 해는 변수, 상수, 사칙연수, 그리고 잘 알려진 기본함수, 그러니까 삼각함수나 로그함수나 제곱근 등을 조합해서 어떤 답이 내릴 수 있는 것인 거죠. 그래서 2차 방정식이나 1차 함수 같은 것이 분명한 어떤 닫힌 형태인데요. 그렇지 않은 형태인 열린 형태, 닫힌 거라면 그 반대 열린 형태도 있을 텐데요. 열린 형태란 유한계의 수학적 표현을 사용해서 정확하게 해를 표현할 수 없는, 그러니까 정확하게 답을 표현할 수 없는 문제를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측한다는 것은 정확한 답을 찾는 것이 아니라 근사하게 찾는 거라고 했죠. 그러니까 정확한 답을 찾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정확한 해가 없다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함수가 너무 복잡해서 미분계수를 구하기 어려운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래야 되면 경사하강법을 사용하는 것이 미분계수를 구하는 것보다 더 쉬운 경우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전에 우리가 미분을 해서 하는 방법들이 있었는데요. 그 미분을 하는 것보다 경사하강법을 사용해서 찾는 것이 더 쉬운 경우가 있을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데이터 양이 너무 많은 경우 이런 미분 계수를 하는 것보다 아니면 어떤 다른 제곱근을 쓰는 것보다 더 효율적인 방법으로 계산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경사하강법을 사용하는 것이죠. 자, 그럼 우리가 다시 미분으로 돌아옵시다. 미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순간 변화율이었죠. 어느 한 점에서 x를 0에 가까운 변화를 주는 것. 그러니까 어떤 시간 단위. 여기서는 그 a1과 a2 어떤 간격 간의 오차가 점점 줄어들게 만드는 것이 변화율이고요. 기울기는 그래프에서 어떤 점 A에서의 순간 변화율을 찾아내는 것이죠. 그래서 오차를 비교하여 가장 작은 방향으로 이동시키는 것. 마치 미분과도 비슷하죠. 그리고 산에서 더듬더듬 내려오는 것과도 유사하고요. 우리가 함수를 다시 한번 봅시다. 델타 x 외 델타는 곱하기 fx는요. 리밋 x에서 델타 x가 0으로까지 가까워지는 극 최소점일 때 델타 x분의 x 플러스 델타 x 변화량만큼, 그리고 거기서 fx를 빼는 거죠. 하지만 여기서 우리는 줄어들기 때문에 여기다 마이너스가 곱해질 겁니다. 하지만 어쨌든 가장 최소점의 변화량을 찾아가는 것이 경사하강법이라고 할 수 있고요. 그래서 미분은 한 점에서 순간 기울기인데요. 순간 기울기가 0인 점이 곧 우리가 찾는 최소값 m이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순간 기울기들을 찾아가다가요. 최소값 m의 순간 기울기 포인트를 찾아내는 것이죠. 그래프가 2차 함수 포물선이므로 꼭지점의 기울기는 x축과 평행한 선이 됩니다. 즉 기울기가 0이 되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가 할 일은 미분값이 0인 지점을 찾는 것이 되는데요. A1에서 미분을 구하고요. 그러니까 처음 오차인 값을 찾아서 A1의 위치가 오차가 2값일 때 오차가 양수일 수도 있고 음수일 수도 있죠. 오차가 그러니까 어떤 기준점으로 해서 그 처음에 보면은 이런 식으로 오차가 지금 여기서는 마이너스인 것도 있고 플러스인 것도 있죠. 나중에 이 합을 더했어도 어떤 건 플러스 있고 마이너스일 수 있는 거죠. 그런 것들을 이제 양수인 경우와 음수인 경우가 존재하는데요. 그래서 기울기가 변합니다. 음의 방향과 양수 방향으로. 어쨌든
기울기의 반대 방향으로 얼마가 이동시킨 A2에서 미분을 또 구하는 거죠. 위에서 구한 미분값이 아니면, 그러니까 미분값이 최소값 가정이 0에 가까워지는 값이 아니면 위 가정을 계속적으로 반복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최소값을 찾아내는 과정을 찾아내는 것인데요. 자, 이런 식으로 경사 하원까지 살펴봤고요. 여기서 학습률이라는 개념이 나오게 되는데요. 기울기의 부호를 잘못 바꾸게 되면은 이게 기울기가 음수와 양수를 반복한다고 했죠. 근데 이때 기울기의 부호를 바꿔 이동시킬 때 적절한 거리를 찾지 못해 너무 멀리 이동시키거나 아니면 너무 작게 이동시키면 이 점을 여기서 내려가는 게 여기까지 내려가지 못하고 여기서 멈추고요. 그리고 너무 많을 경우에는 이것을 벗어나 다시 치솟아 버리는 한 점, 그 그림 바깥으로 나가는 부분들이 발생하는데요. 이것은 우리가 코딩을 통해서 한번 살펴볼 겁니다. 따라서 학습률이라는 것은 어느 만큼 이동시킬지를 신중히 결정해야 하는데요. 이때 이동거리를 정해주는 것이 바로 학습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머신러닝에서 학습률의 값을 적절히 바꾸면서 최적의 학습률을 찾는 것은 중요한 최적화 과정 중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머신러닝은 알고리즘을 짜는 것보다 그 최적의 함수, 액티베이션 활성화 함수에서 시그모이드를 쓸 건지 렐로를 쓸 건지 소프트맥스를 쓸 건지와 같은 것들을 정하거나 아니면 학습률을 정한다거나 아니면 학습 횟수를 정한다거나 하는 것들이 더 복잡하기보다는 시간이 많이 드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떤 수학적인 방법으로 푸는 것보다는 많이 해보고 변경해 볼수록 더 좋은 결과값을 얻게 되기 때문에 사실은 데이터 분석이라는 것은 EDA 할 때도 얘기하겠지만 사실은 엄청난 노가다의 연속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수학적 알고리즘은 정말 순간이고 더 많은 시간들을 어떠한 값을 찾기 위해 노력하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코딩을 통해서 직접 미분하는 것과 그리고 뭐 수치 미분, 그리고 편미분, 그리고 어떤 기울기, 그리고 경사하강법, 학습률에 대해서 직접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코딩으로 들어가서 좀 이제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우선 다시 한번 미분을 한번 복습해 보도록 합시다. 여러분들이 마라톤 선수고 처음부터 그림판에 그리는 게 좋겠네요. 네, 마라톤 선수고 10분에서 2km씩 네, 이게 마우스로 하면 좀 힘든 것 같습니다. 어쨌든 2km씩 달렸다고 해봅시다. 이때의 속도는 간단히 2분의 10분의 2 시간분의 거리죠. 그러면 평균 속도는 0.2 km per hour가 될 겁니다. 킬로미터 분이죠. 킬로미터 분이 될 겁니다. 10분이니까요. 10분의 2km. 엄청 잘 뛰네요. 분의 2km 뛰면. 자, 어쨌든 1분에 200m. 1분에 200m 뛸 수 있을까요? 어쨌든 뭐 자, 이건 넘어가고요. 즉 1분에 0.2km만큼의 속도로 뛰었다고 해석할 수 있죠. 자, 이 마라톤에 의해서 달린 거리가 시간에 대해서 얼마나 변했는가를 자, 달린 거리가 시간에 대해서 얼마나 변했는가를 계산했습니다. 다만 여기에서 10분에 2km를 뛰었다는 것은 정확하게 10분 동안에
10분에 2km를 뛰었다는 것은 정확하게는 10분 동안의 평균 속도를 구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순간 속도를 구한 것이 아니라 10분 동안 2km를 어떤 0.2km 평균 속도로 뛰어야 이 정도에 도착했을 것이다. 중간에 높아지고 낮아지는 것에 대해서는 무시한 것이라고 볼 수 있죠. 미분은 특정 순간의 변화량을 나타내는 것이죠. 그래서 10분이라는 시간을 가능한 줄여 거의 0.0001초, 1초 그 수간으로 엄청 0에 가까워지는 시간으로 바꾸는 것이죠. 그래서 한순간의 변화량을 얻는 것이죠. 이처럼 미분은 한순간의 변화량을 표시하는데요. 다시 식을 보면 이 식과 동일하죠. 자, 이 식은 함수의 미분을 나타내는데요. 좌변은 fx에 대한 미분을 나타내는 기호고요. 그리고 결국 x의 작은 변화가 함수 fx를 얼마나 변화시켰는가를 의미하죠. 이때 시간의 작은 변화, 즉 시간을 뜻하는 h를 이 시간을 한없이 가깝게 한다는 의미로 리밋 델타 x 0까지로 나타내죠. 자, 이제 이것을 파이썬으로 구현해 보도록 합시다. 우선은 식으로만 구하면요. f 함수가 주어져 있고요. 그리고 h는 (50) 이라고 하는데요. 자, 이게 뭐냐면 자, 우선 하나 확인할게. 아까 2에 대해서 확인해 보기로 했죠. 네, 2.7182818459504 아까 얘기했던 사용수가 이렇게 표현되는 걸 매스를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자, 우선은 함수부터 만들어야겠죠. 자, 그래서 펑션 1에 대해서 만들 겁니다. 그래서 0.01 곱하기 x는 제곱인 거죠. 기울기가 0.01인 거죠. 이제 어느 정도 눈에 들어오죠. 그리고 x인 펑션을 만들 겁니다. 지금은 자, x제곱에 플러스 x인 2차 함수인 거죠. 그리고 자, 미분을 해봅시다. numerical diff fx가 주어진 거죠. 그리고 h는 1, 2, 4 해서 자, 딴 거 다 까먹었는데요. 자, 1, 2 하면은 자, 10 하고 마이너스 4 하면 10의 마이너스 4승이죠. 그래서 0.0001로 줄어드는 거고요. 자, 그리고 1에 4면 이게 소수점 4자리까지 라고 표현해달라는 것과 비슷하죠. 그러면 다시 12-50이면 이게 50자리까지 가달라고 하는 거겠죠. 0부터 50까지 했을 때 이 위치인데 이게 파이썬에서는 이걸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표현할 수가 없어서 알 수가 없는데요. 우선은 이게 가장 0에 가장 가까운 수로 만들어주기 위해서 0, 12, 50으로 줄 거고요. 그리고 리턴을 해서 fx 플러스 h 자, 이 부분이죠. fx 플러스 h h는 이 0에 가장 가까운 그 순간의 값이니까요. 그리고 마이너스 h 자, fx군요. fx 고 그리고 나누기 h를 하게 되면
우리가 원하는 그 값이 나오는 거죠. 근데 이것을 표현하게 하면, 자, mp float 32 1 2 50을 보면, 자, 이거 num파이를 불러와야겠네요. 자, 이 값을 불러오게 되면, 자, 반올림 현상이 발생하게 되죠. 그래서 올바로 파이썬에서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너무 작은 값을 이용하면 컴퓨터로 계산하는데 문제가 생기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첫 번째 개선 포인트가 발생하게 되는데요. 미세한 값 h를 10-4로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전에 소수점 4자리까지만 표현하는 걸로 하고요. 그리고 자, 그리고 두 번째로 개선해야 될 부분이 존재하는데요. 자, 함수 f의 차분과 관련한 것인데요. 앞의 구현에서는 x 플러스 h와 x 사이의 함수 f의 차분을 계산하고 있는데요. 애당초 이 계산에는 오차가 있다는 사실인데요. 이건 컴퓨터적인 상황 때문에 발생하는 거겠죠. 그래서 그림 하나만 살펴보도록 할게요. 여기였나? 잠시만요. 가끔씩 까먹네요. 아, 뭐지? 뭐 이래저래 문제가 있네요. 뭐 예를 들어 어쨌든 이 그림을 보면은 폴더에서 틀어야겠네요. 자, 이 그림을 켜보면 이런 그래프가 발생하는데요. 진정한 접선은 이렇게 붙어야 이 그림이 접선이 제대로 구해지겠죠. 순간 변화율이. 하지만 우리가 아까 전에 0.04까지밖에 소수점까지 표현할 수 있는 식의 한계가 있었죠, 컴퓨터로. 그러다 보니까 근사로 구하게 되면 접선이 이상하게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봤던 식은 이 전방 차분을 구하는데 중앙 차분을 구해야 올바른 값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다시 이것을 고쳐보면 50에서 1, 2, 마이너스 4로 바꿀 거고요. 그리고 전방 차분에서 후방 차분으로 그 오차를 좀 더 크게 해서 구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것이죠. 자, 이런 식으로 값을 만들어 준 다음에요. 그 다음에 우리는 이제 x는 mp arrange 0에서 20까지 0.1씩 차이나게 해서 0에서 20까지 0.1 간격의
배열 x를 만들고요. 그리고 y를 예측해 줘야겠죠. 그래서 1로 해서 x로 하면 plt 자 이렇게 해놓고요. 그리고 plt y 라벨 y라고 줄 거고요. 그리고 플롯 자 이때 plt를 쓸 거니까 매트플롯립도 해야겠죠. import 매트플롯립 pyplot as plt고요. 자 플롯으로 해야겠죠. 만약에 이게 없는 분들은 pip install 매트플롯립을 설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런 식으로 설치를 해서 플롯 x하고 y를 줄 거고요. 그리고 plt show를 해보면 자 이렇게 식 0.01x제곱 플러스 0.1x에 관한 그래프가 잘 그려진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x가 5일 때와 10일 때 이 함수의 미분을 계산해 봅시다. 그래서 tf는 우선은 numerical 하고요. 펑션 1이고요. 그리고 5를 넣어줘야겠죠. 그리고 10일 때 값을 보면 각각 이 5일 때와 10일 때 펑션이 잘 구해진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이제 접선을 그려볼 건데요. 자, 접선을 구하기 위해서는 탄젠트 함수가 필요합니다. 자, 뭐 이거는 그냥 저도 이거 따로 해보지 않았는데 여러분들이 접선을 그려보기 위해서 찾아봤습니다. 그래서 관심 있는 분들은 탄젠트에 대해서도 한번 공부를 해보시는데 따로 크게 의미는 없죠. 의미는 없는 것은 아니지만 여기서는 거기까지는 하지 않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f x일 때 d는 numerical f x d 값을 주는 거죠. print d 출력할 거고요. 그리고 y는 f x 마이너스 d 곱하기 x가 되겠죠. 자, 이게 탄젠트를 구하는 식이라고 합니다. t d 곱하기 d 플러스 y고요. 자, 그리고 이제 tf는 탄젠트 라인 펑션 1, 10 이거 잘 됐군요. 자, 그리고 y2는 tfx고요. 자, plt 플롯 x y2 plt 플롯 x y 하고요. 자, 그리고 plt show를 해주면 plt 플롯인데요. 자, 이런 식으로 접선이 구해졌어야 되는데 뭐가 문제일까요?
자, 제가 하나를 빼먹었어서 이게 접선이 이쁘게 잘 안 나왔었네요. 2 곱하기를 해줬어야죠. 이 2분의 1 정도로 해주는데요. 이게 기울기상에 영향을 미치지 않지만 그 어떤 오차값을 근사값을 만들어내기 위해 컴퓨터 계산에서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해주게 되는 거죠. 그래서 다시 자 진행을 해보면 자 이렇게 값이 좀 달라졌고요. 이 값을 기준으로 해서 다시 해보면 자 제가 잠깐 실수를 했네요. 여기를 묶어줘야지 되는데 이게 안 묶어주니까 애가 다른 식으로 이해를 했네요. 이렇게 해서 나누고 곱하니까 그 미분이 달라졌어요. 그래서 이렇게 해보면 자 다시 이 값이 이렇게 달라졌고요. 그쵸? 그리고 달라졌고 이 값을 가지고 접선을 구해보면 이렇게 접선이 달라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역시 항상 오타를 조심하셔야 돼요. 자 이런 기초적인 거기 때문에 망하지 어려운 것 때문에 망하지는 않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오히려 잘 작동이 될 때 더 찾는 것이 어려운데요. 어쨌든 이렇게 접선을 잘 그렸죠. 우리가 이제 이렇게 계산한 값이 x에 대한 fx의 변화량을 구한 거고요. 이것들이 변화량을 구한 것이고 함수의 기울기에 해당합니다. 또한 fx는 0.01 x제곱 플러스 0.1x의 해석적 해는 델타 x 분의 델타 f x는 0.02 x 플러스 0.1이 되는 것이겠죠. 우리 0.19999니까요. 1999로 반올려면 0.2가 되겠죠. 그래서 0.2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x가 5와 11 때 진정한 미분은 차례로 0.2와 0.3이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수치의 미분 결과는 엄청 매우 작으니까요. 그래서 거의 같은 값이라고 해도 상관이 없죠. 여기서의 근사치는 상관이 없습니다. 아까 전 같은 경우는 우리가 어떤 다른 잘못된 근사치, 그러니까 0을 표현할 수 없는 작은 것 때문에 근사치 계산이 달라진 것 뿐이지, 그거 외에 이런 식의 나온 계산에서는 이러한 그 근사치는 무시해도 좋을만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걸로 해서 직선을 이렇게 그려봤죠. 자, 이번엔 우리가 컴퓨터로 미분을 해봤고, 미분을 통해서 편미분까지 해봤습니다. 자, 이번엔 편미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편미분을 또 해볼 건데요. 자, 아까 전에 그 f, x, y 하고 x1이라고 하고 여기를 x2라고 합시다. 그리고 x 제곱 1의 제곱 그리고 플러스 x 2의 제곱에 하는 것을, 그러니까 이게 다항식일 경우, 다변함수일 경우 이 다변함수를 구할 때 편미분을 한다 그랬죠. 그래서 이 하나에 집중하는 것, 그래서 다른 것은 상수로 만들고 이것은 이 x로 만드는 것, 그것이 편미분이라고 했죠. 자, 어쨌든 이것에 그래프를 만드는 것도 한번 해봅시다. 함수도 만들어보고. 자, 식은 이렇게 구현할 수 있겠죠. 펑션 x 리턴 x 자 x 0 자 펑션 x0이죠. x0이고 그리고 x1일 때 x0 곱하기 2
그리고 플러스 x1 제곱 2가 되겠죠. 그리고 a 값은 np array인지 마이너스 3에서 3까지 주고요. 간격은 0.25로 줄 겁니다. y도 동일하게 b도 동일하게 np array인지로 주고요. 마이너스 3에서 3까지 0.25로 줄 겁니다. 자, c는 펑션 2로 주고요. a, b로 값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피규어 사이즈는 7에서 4로 줄 거고요. 그리고 x, flg 서플롯으로 111 주고 그 다음에 프로젝션은 3D로 줄 거고요. 프로젝션 해야겠네요. 는 3D로 줄 거고요. 그리고 AX 플롯 와이어 프레임으로 해서 A, B, C로 해서 R 스트라이드는 2로 줄 거고요. 그리고 C 스트라이드는 2로 줄 겁니다. 이렇게 하면 자, 아이고 여기여서 영향이 냈네요. 자, 자, 여기서 메쉬 그리드로 바꿔줬어야 했는데 그걸 빼먹었네요. 그래서 AB는 mp.mesh 그리드 이걸 3D로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AB로 바꿔주고요. 다시 해보면 R 스트라이드. 자, 이런 식으로 하면 자, 아까 전에 제가 보여드렸던 그 그래프가 잘 그려졌죠. 자, 이런 식으로 우리는 어떤 값들을 시각화할 수도 있습니다. 자, 이제 이 함수를 보면은 자, 미분 해보는 거죠, 이제. 자, 미분 한번 해봅시다. 그래서 자, 문제 1이죠. x 0이 3일 때, x 1은 4일 때, x 자, 아까 했던 거니까 자, 2일 때, 자, 1에 대한 편미분을 구하라 라고 하면 자, 편미분을 구하는 공식을 하게 되면 자, 봅시다. 어쨌든 자, 다시 df 펑션 tmp1으로 줄 거고요. 그리고 x1로 줄 겁니다. 그리고 return x1 곱하기 x1 플러스 4.0 곱하기 2.0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자, 걸 점 0으로 주면요. 자, 다음과 같이 이 x0에 대한 편미분을 구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자, x2는 상수로 주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 값을 3.0으로 주는 거고요. 그래서 자, 이렇게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자, 다시 x는 1일 때 x1이 3이고 x2가 4일 때 x2에 대한 편미분을 구해보면 f 펑션 tmp 2x2를 하면 그리고 return 이제 여기가 그게
주어진 값이 되겠죠. 그래서 3.0, 2.0이 될 거고요. 그래서 어떠한 특정한 값에 대해서입니다. 그래서 x값이 지금 2로 주어졌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플러스 x2 곱하기 x2. 이거 제가 맞죠? 자, 순간 헷갈렸네요. 그래서 자, 이런 식으로 해서 하고 펑션 tmp2로 주면, 그리고 값은 4.0으로 주면 다음과 같이 결과값이 잘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편미분도 만들어 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